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정말 간만에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나홀로 매수 속에서 0.08%대 강보합권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0.6%가량 올랐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최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됐는데요. 일단 다우지수가 0.3%, S&P 500 지수도 0.3% 떨어졌고 나스닥은 0.6% 하락하면서 9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는 테슬라의 주가가 11% 급락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안 좋았던 시장 속에서도 저희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더 트레이드 데스크 TTD 종목은 어제도 9%가량 올라가면서 지금 이틀 동안 한 3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방송에서 언급했고요. 현재까지 33.40% 수익률 챙겨가는 중인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실적에 뒷받쳐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강한 종목들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에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화요일, 금요일 버니의 미국 주식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투자 작전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되는 국내 증시 변화는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네, 이번 주는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 종목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두산밥켓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의 종목은 RFHIC 그리고 RF 머트리얼즈입니다. 5G 대표 종목들인데 이전에도 설명을 해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또 5G 투자 관련해서 묶인다고 하니까 어떤 수혜 받을 수 있는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8천만 원을 돌파했는데 관련해서 어제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전략 제시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변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거의 2주 동안 좀 행진을 할 때에 우리 증시는 정말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디커플링이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우리 증시 정말 혼자 쏙 빼놓고 나머지 글로벌 증시들이 정말 잘 갔거든요. 어제는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회복이 되어야 좀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우리 증시도 함께 좀 랠리를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냥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일도 없는 상태에서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를 비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언제쯤 바뀔까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 그냥 그렇다고 치고 어떻게 이 장을 대응해야 될까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명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하나의 키워드는 차별화 같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가 물론 이제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도 차별화, 또 한국 증시 내에서도 제조업 쪽과 서비스업, 특히 최근에 얘기 나오는 신사업과 관련된 쪽의 차별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에서도 소외되고 있는데 막상 국내 증시에서도 가는 것만 가는 이런 장세의 뚜렷한 패턴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어떤 세세하게 즉 모든 시장의 흐름들을 다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시장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거기서 새로운 사업들에 접목하는 특히 요즘 보게 되면은
시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볼 때 뭐 블록체인부터 NFT 그리고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는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저거 사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뭐 대표적으로 나이키가 신지도 못하는 나이키 신발을 $1,000에 판다. 메타버스에 구현할 수 있게 판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그냥 사기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전혀 지금 변하는 트렌드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과거처럼 한때 이런 트렌드가 유행을 하게 되면은 보통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겠죠. 특히 지금 바이오주가 한번 강하게 시장을 주도할 때 보면은 바이오주의 주도주들이 나오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도 바이오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작은 회사들이 사업 목적에 바이오만 추가하게 되면 또 급등했던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관련된 사업을 우리도 합니다라는 쪽에 변화만 나왔을 때 뭐 스쳐도 급등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또 신사업과 트렌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도 하지만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변하고 있는 게 지금 메타까지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죠. 메타라고 바꾸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떤 이번에 마크 주커버그가 동영상으로 찍었던 그래가지고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가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찍는 1시간 17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죠. 이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떤 충분히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옴니버스라든가 또 그 안에 질감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소프트웨어까지 공급하면서 이런 큰 장을 펼친다는 얘기는 즉 그를 또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엔비디아 GPU를 쓰세요라고 나오고 있는 이런 환경까지 봤었을 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끌고 가고 있고 장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게 또 연관돼서 확장으로 나갈 수 있는 분위기들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건 말도 안 돼라고 보는 것보다 그런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배경들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이해도를 높여가고 적어도 그쪽에 대한 종목들을 좀 어느 정도 발을 담글 수 있어야 지금 철저한 이런 소외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점을 계속 염두를 하고 대응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주가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접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큰 트렌드를 못 만들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랐어도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미국 시장을 대할 때 서학개비가 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겠죠. 우리 증시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그리고 또 PR 밸류로 따질 수 없는 부분들까지 가세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어떤 싸고 좋지만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은 그렇겠죠. 저평가고 싸고 좋고 실적도 괜찮은데 왜 못 가라고 하는 이런 명제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비싸도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성장을 계속 이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 트렌드가 맞다는 거를 인정을 제가 강요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뭐 디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인이 돈이 안 들어옵니다. 특히 한국의 그 글로벌 자금은 계속적으로 유출이 나오고 있죠. 한 여름 때부터 보게 되면 선진국 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꾸준히 들어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정체가 되어 있는데 신흥국 쪽은 반대로 자금이 소폭 유출되다가 이제 멈춘 상태인데 한국은 반대입니다. 여름 때부터 계속 유출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나 시각 자체가 한국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쪽으로 바라본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또 개인 또 자금과 관련된 양도세 이슈가 항상 연말에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조차도 일단 시장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잘 견딘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한국 시장이 이런 좀 차별화의 흐름을 가져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연관성, 중국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또 헝다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의 실물 경기가 위축되는 요인들이 큰 상황 속에서 게다가 중국도 친환경 사업, 친환경에 관심이 높다.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여러 가지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위축 국면들을 그대로 한국 기업들과 한국 경제가 영향을 끼친다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시각 쪽에서는 한국을 독자적으로 어떤 제조업이 강한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과 연관돼서 중간재를 생산하고 그를 통해서 꾸준하게 입지를 넓혀가는 나라다라고 인식을 했었을 때 중국의 위축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쪽을 충분히 염두를 하면서 전략을 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쪽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업 이익 관련된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상당히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을 끼친다는 점. 즉 실제 이렇게 좋은데 왜 반응을 못할까라고 하게 되면 이번이 좋으니까 여기가 맥시멈이고 다음 분기나 내년부터는 좀 그보단 덜 할 거야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속성상 이게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12개월 선행 EPS, 그러즉 앞으로 1년을 바라보면서 주당 순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갔었던 흐름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한 달 전부터 고점에서 정체되면서 살짝 꺾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즉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약간 눈높이가 낮아지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아무리 이유를 구구절절 말씀드려봐야 뭐합니까? 저희가 지수를 가지고 베팅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ETF나 관련된 파생 상품을 하시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기업과 종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를 또 체크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그겁니다. 시장이 미국 대비해서 재미가 없고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정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 섹터가 뚜렷이 있다고 하게 되면 최대한 그 주도 섹터에 가까이 다가가서 포트폴리오 맞추고 적어도 오늘 매매는 아니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트레이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관점들은 그 안에서 노는 게 더 맞다고 보게 되면 게다가 또 지금 대형주의 흐름들이 당장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당장 변화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기대감과 변화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를 계속 활용하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조건 그리고 또 시장의 생존 조건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되는 물에서 계속 발버둥치고 헤엄치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그래 가야 가장 좋은 거지 물고기 없는 데서 계속 헤엄치고 있어봐야 아무 수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차별화는 또 차별화된 장에서 놀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일어나는지 중국과 연관해서 짚어주셨고, 네, 지금 물고기가 없는데 그런 물에서 헤엄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주신 그 멘트가 참 인상 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에 맞게 좀 전략을 세워서 어떤 포트를 구성해 나갈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PCB 관련주의 재조명 지금이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살까라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쇼티지가 지속이 되면서 국내 PCB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이 5G로 옮겨가면서 PCB 기판 자체가 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PCB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PCB 관련주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쪽도 물고기입니다. 네,
물고기가 많은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PCB 관련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PCB 하면은 저희가 한 2000년대 초반에 많이 각광을 받았던 대표적인 산업이죠. 그때 같은 경우 이제 법은 아니죠. IT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산업들이 이 IT 기기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커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를 담당하고 있던 대표적인 기판 사업들은 호황을 이뤘었는데, 근데 그때가 일단 정점이 됐다가 점점 더 후퇴했던 대표적인 요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약간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산업이다 보니까 다 같이 뛰어들었고, 그리고 또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싸움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먼저 하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진 압박들이 좀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으로 들어왔던 게 보통 MLB라고 하는데 멀티레이어 보드죠. 그러니까 즉 좀 고적층 기판을 좀 더 압축시켜서 더 다양하게 높게 쌓기 위한 변화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마저도 유지가 되다가 이쪽도 또 중국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 싸움 때문에 안 되는 마진이 점점 낮아졌죠. 그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FC BGA 그리고 또 FC CSP 쪽이라고 하는 쪽이 좀 강하게 또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잘 준비한 업체들 그리고 앞으로 잘 대응하는 업체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이 그 기판 위에 메모리 기판이죠. 이 기판 위에 거기다가 좀 더 집약적으로 쌓을 수 있는 기술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나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FCBGA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DRAM이나 서버용 관련된 반도체 쪽에 좀 더 많이 쓰고, FC CSP는 약간 이제 통신용,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5G 관련된 쪽으로 좀 더 많이 쓴다라고 했을 때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 대세가 이쪽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를 잘 적응하는 쪽이 성과가 나오는 쪽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원래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삼성전기, LG이노텍이 가장 큰 대장입니다. 여기서 기판 사업부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왔는데, 하지만 이를 좀 더 잘 대응하고 중견 업체 쪽에서도 변화를 이끌어가는 쪽이 심택이라는 회사가 먼저 실적 발표와 함께 우리는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부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를 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DDR5 같은 경우는 아직 개화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화를 하고 본격적인 양산도 안 된 상황 쪽에서 이게 만약에 내년에 가서 더 쓰임새가 많아지고 성장하는 분야 쪽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심택이나 관련된 PCB 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DDR5가 본격적으로 나왔었을 때 이어질 수 있는 메모리 기판의 성장성은 내년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도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성장까지 같이 보면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도 많이 오른 주가는 또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조정 때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더 맞겠다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실적에 앞으로 업사이드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라고 되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서 대표적으로 심택 얘기는 드렸었고, 두 번째 이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 이 회사는 인터플렉스라고 하는 스마트폰용의 PCB 자회사도 있고 본회사도 직접 관련된 사업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인터플렉스가 최근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쇼티지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 부담감이 다시 커지는 상황들인데,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이 좀 완화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같이 자회사 효과와 함께 날개를 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쪽에서 또 하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MLB란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수익성이 안 맞다가 이번에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쪽이 아무래도 탈락하는 분위기다라는 쪽에서 그에 따른 반사익과 함께 강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또 하나 이 이수페타시스의 강점은 우주항공 관련된 PCB 분야 쪽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우주항공 관련된 쪽이 강하게 성장하면서 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되겠죠. 종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심 있게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CB 대장주에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중견 기업으로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업들 신텍과 코리아서키트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 양시장 모두 정말 오랜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만 매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만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또 6원가량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급이 조금은 개선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건 또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시 오늘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올라가는 건 전혀 반응을 못해도 떨어지는 네. 건 기가 막히게 반영합니다. 이게 무슨 욕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봤을 때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 그렇게 크게 가지지 마시고 오늘 보니까 DOU 상장이죠. 그래서 이와 함께 또 엔터주에 대한 변화들 아마 SM도 지분이 있겠지만 JYP가 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장중에서는 외국인들 선물을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흐름에 따라서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내일까지는 적어도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영향력들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고 하게 되면 지금 신산업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종목들은 그렇다고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을 그 다음날까지 무리해서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 나오고 다시 한번 좀 기회 요인들 맞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는 꾸준히 관심 가져서 시장을 이기자.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DOU 상장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집중해 보시고 외국인들 수급 선물의 장중 체크하시는 거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유의하시는 점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에서 발안한 이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RFHIC 그리고 RF 머티리얼즈입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단골 손님들인 것 같아요. 5G 규모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5G 대표 종목들이고 이제는 정말 5G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본격적인 투자 수혜를 얻고 나면 5G 관련주가 또 얼마나 성장성을 또 강하게 키워나갈지 궁금한데 이 두 종목에 대한 소개 다시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미 인프라 투자 법안에 이제 어제는 전통 인프라로 중소형 장비, 건설 장비 쪽으로 두산 마켓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디지털 인프라의 한 축인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기 위해서 5G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RFHIC와 RF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자, 12일자, 26일자 발간된 신한금융투자 리포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간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두 기업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RFHIC와 RF 머티리얼즈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RFHIC는 국내 유일의 질화 갈륨 기반 RF 통신과 관련된 핵심 부품 제조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트랜지스터 그리고 전력 증폭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트랜지스터는 RF 신호를 증폭해주는 반도체 부품이고요. 전력 증폭기는 이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다양한 부품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증폭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기들, 부품들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통신 기지국, 군용 레이더,
그리고 반도체 의료 장비 곳곳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RFHIC는 통신과 방산 그리고 RF 에너지 부문에 매출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무선통신 기지국 하면 이제 5G, 6G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산업의 방향성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1위, 4위 기업을 거래처 밴드로 갖고 있습니다. 밴드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방산과 레이더 그리고 무인 항공기 관련해서는 글로벌 상위 1위에서 5위 기업과의 거래, 납품 이력, 밴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 먹거리는 어디로 잡고 있느냐? 질화, 갈륨,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로 잡고 있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를 친환경 반도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성능, 고효율, 저발열, 소형화가 가능한 반도체 분야가 화합물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력 반도체를 사용했을 경우에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차에도 이제 이 화합물 반도체, 전력 반도체가 탑재될 전망이고요. 전기 충전기에도 마찬가지로 고속, 고효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화합물 반도체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산업의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열 전도도도 높아지고 크기도 줄여들고 그렇게 되면 전력 효율도 마찬가지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 머티리얼즈 기업을 또 설명을 드리면요. 광통신용 패키지를 국내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한 기업이 RF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RF 통신, 광통신용 패키지, 레이저용 패키지, 레이저 모듈입니다. 그리고 군수용 적외선 센서용 패키지, 결국 패키지라고 하면 RFHIC가 가지고 있는 트랜지스터나 전력 증폭기와 관련된 반도체 부품을 하나의 모듈화, 패키징을 시행하는 기업이 RF 머티리얼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매출은 통신용, 그리고 레이저용, 그리고 군수용 패키지로 나뉘어지는데 그중에서 통신용 패키지 매출이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매출 비중이 19년도 통신 84, 레이저 7, 군수용 4, 군수용 장비 부품 제로였는데요. 20년도에 통신이 45%까지 줄어들고 레이저는 5.5, 군수용은 5.1, 군수용 방산용 장비 부품이 38%까지 올라왔습니다. 21년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요. 통신이 21, 레이저가 1% 미만, 군수용 패키지가 1.8, 군수용 방산용 장비와 부품이 매출의 67.4%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 섹터가 조금 좋지 않을 때에는 군수용 장비 부품 쪽으로 매출처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매출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매출이 나오는 그 구멍이 확실히 있다. 매출에 좀 확신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고요. 5G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다시 한번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 하면 사실 처음에는 5G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5G를 강하게 좀 강조한 만큼 RF 머티리얼즈와 RFHIC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인프라 투자 법안의 수혜를 살펴보고 있는 산업을 살펴보고 있는 이번 주인데요. 왜 통신 장비를 말씀드렸는지 한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5G 규모의 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 5G보다 글로벌 5G 캐펙스 투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20년도 글로벌 주요 통신사의 캐펙스 투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5G 섹터 전반의 기업들이 좋지 않았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올해 국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초 가이던스 달성을 위해서
속도를 좀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2년도 글로벌 전반 5G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방향성은 확고한데 거기에 이제 스타트를 끄는 그 사건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의 통과다. 그리고 시행이다. 앞으로 8년간 모든 투자들을 이어가겠다라는 계획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통신장비 섹터의 주가 상승, 국내 투자 모멘텀에 기인을 한 상승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MW 같은 경우에 19년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상승률이 600%, 단기적으로는 500%, 그리고 1년여 이상의 상승률을 본다면 700%까지도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승의 주요한 요인은 국내 투자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22년도의 핵심은 글로벌 투자입니다. 글로벌 투자의 규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21년도 캐펙스 투자 규모가 약 2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미국의 버라이즌 통신사가 21년도 캐펙스 투자 규모를 약 20조 5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해서 10배, 9배 정도의 차이를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투자 규모, 투자 확대를 투자자의 시선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도 아래 표를 좀 보여드렸죠. 21년도 상반기 글로벌 기업들의 캐펙스 달성률입니다. 국내에서도 5G 기지국가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통신 3사에 있자 과기부, 과학기술통신부에서도 그 부분이 달성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할당된 주파수를 회수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참여했던 6천억 원가량의 주파수 할당 비용은 고스란히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엄포를 좀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5G의 이 송신율, 수신율, 품질에 관련된 부분들이 화두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내 통신사는 어떻게 커버할지가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3사 캐펙스 투자 상반기 기준으로 50% 미만입니다. 버라이즌도 50%를 턱밑까지 갔고요. T모바일 53.8%, 일본의 도코모 63.9%, KDDI는 59.2%로 국내보다는 대부분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해외도 이 지경인데 국내도 통합 품질 및 약속된 그 속도들을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도 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은 앞으로 12% 총 1조 2천억 원 달러 규모의 그 총 투자 규모 중 12% 규모의 이 투자 규모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죠. 2026년까지 총 1조 2천억 달러의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죠. 디지털 인프라로 포함이 되는 이 5G 섹터인데요. 반도체, 칩, 센서, 클라우드, 초고속 인터넷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RFHIC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는 질화 갈륨, 화합물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G, 6G의 필수 발전, 산업의 방향성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도, 인공지능도,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프라이빗 5G 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항공, 우주, 방산에까지도 전방위로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것이 5G, 6G입니다. 5G 시대에 고주파수 사용은 필수적이고요. 데이터 속도와 용량 모두 다 증가를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지국 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기 충전기,
방산 레이더에도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 화합물 반도체 시장입니다. 이 화합물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RFHIC는 이제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를 2006년도에 출시를 했고, 그리고 질화 갈륨을 실리콘 기반도 아니고요, 탄화 규소 SiC 기반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위에 올려놓았던 증폭기와 트랜지스터 질화 갈륨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이미 되었고, 19년도, 21년도 모두 다 양산에 돌입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투자자의 시선으로 한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RF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리면 광 트랜스퍼, 그리고 의료용 산업용 레이저 모듈, 그리고 한 가지는 히팅 싱크 소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이쪽으로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히팅 싱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전기차 모듈에서 발생되는 열을 빠르게 흡수해서 방출시키는 역할로 뛰어난 소재 기술입니다. 현대차에 이미 샘플 적용 및 신뢰성 검증이 진행 중이고요. LG전자는 제품 적용 및 양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 노출된 공개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대차와 LG전자와 협업이 진행되는가를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층 세라믹이라고 하는 MLCC 제조 기술을 위해서 모든 설비를 갖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RFHIC가 종합반도체 회사로 한 단계 시프트업 할 때 RF 머티리얼즈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함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인프라 법안 투자와 관련해서 왜 5G 섹터를 짚어주셨는지 설명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RFHIC 그리고 RF 머티리얼즈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네, 빠르게 두 기업의 실적을 끝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는 RFHIC는 매출액 1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성장. 하지만 영업이익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서 1억 원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추이를 본다면 1분기 1억 3천만 원의 적자, 2분기 28억 원의 흑자, 3분기 1억 원의 적자, 4분기는 31억 원의 흑자가 전망되고 있고, 앞으로 22년도까지 매출액은 1,700억 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75%의 성장, 영업이익은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 이상의 성장. 여기가 끝인가를 살펴보았더니 23년도는 매출액 2,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운 성장, 영업이익은 4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의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인가를 체크했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RF 머티리얼즈의 실적도 본다면 올해 3분기는 매출액 1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0% 이상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5억 원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주요했던 부분들이 방산용, 군수용 장비 부품의 실적이 좋았다. 영업이익 추이 마찬가지로 보면요. 1분기는 3천만 원 적자, 2분기는 5억 4천만 원 흑자, 3분기는 5억 원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까지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느리지만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22년도 매출액 증가율은 66%, 영업이익 증가율은 205%, 23년도 매출액 증가율 20%, 영업이익 증가율 67%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전통 인프라에서 두산바켓, 오늘은 디지털 인프라에서 RFHIC와 RF 머티리얼즈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작전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법안 수혜 종목 RFHSC 그리고 RF 머트리얼즈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매매하시는 중에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주현의 주유소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올해 좀 초중반까지만 해도 다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언제 또 8천만 원을 돌파했지 싶을 정도로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또 활황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관련해서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SM, 뭐 NFT 묶이기도 했지만 원래는 또 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상한가 도달했고 비덴트도 7%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관련주들 시장에서 핫한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집중해봐도 좋을까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8,200만 원 이제 돌파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신고가 상태고 지금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갱신을 10월 달에 해주고요. 눌림을 한 차례 받고 다시 재차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신고가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파동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상승 1파와 조정 2파 그리고 또 상승 3파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이제 이 파동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한 파동이 이제 또 작은 파동들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저는 이제 요 작은 파동 안에서의 요런 1파 그리고 2파, 3파, 한 4파가 이제 언제 나오냐 요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지 않고 있어요. 일단 뭐 지금까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작은 조정을 이제 4파 조정으로 과연 봐야 될까 하는 의문도 있긴 하지만 뭐 그대로 올라 버린다면 5파 상승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큰 사이클에서의 4파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지금 뭐 달러 베이스긴 하지만 57,600달러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비트코인은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으실 때 57,600달러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잡고 지수가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가격이 이 가격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보시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코인 가격 이대로 계속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빗썸이라는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비덴트의 주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 초에 돈 리포트에도 한 2번 정도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매각 이슈가 좀 많이 불거졌었어요. 그래서 비덴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접촉들을 많이 했었고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위메이드 트리라는 이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매각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진지하게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비덴트 매각보다는 사업이 워낙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도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매각보다 지분을 더 유지를 하거나 지분을 더 매입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든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든 어찌됐든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크게 폭락을 하게 될 경우는
거래소를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주식 시장이 많이 내려가게 됐을 때 주식을 이제 그만하는 사람들이 생기듯이 뭐 코인도 그렇게 좀 될 가능성,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에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도 뭐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비덴트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차례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돌파할 가능성이 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차트와 매우 흡사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뭐 비덴트의 주가 역시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단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비덴트 역시 추세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 우상향 중이고요. 조정 이후에 시세 한 번 더 나온다면 우파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 파동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 2만 원까지는 좀 무난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앞에 보시면 2017년도 요때 이제 굉장히 코인 관련해서 거래소 관련해서 너도 나도 다 거래소에 뛰어들 때 그때 이제 주가가 좀 급등했던 부분이었는데, 보시면 이제 2만 원대 이렇게 이제 갭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저항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일단 한 차례 정도는 멈춰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2만 원에서 한 2만 1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도 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빗썸 홀딩스 지분을 한 10%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덴트뿐만 아니라 이제 두나무 상장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두나무에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도 여러분들 이제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덴트는 버킷 스튜디오의 손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빗썸이라는 회사를 두고 연관된 기업들이 몇 개나 있어요.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가 인바이오젠이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인바이오젠이 비덴트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 비덴트가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연관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 관련주들 중에서 빗썸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오르지 않았던 종목, T-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옴니텔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거래소들 막 급등을 할 때 2017년도 그때 당시에 또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내줬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연초에 작년에 한 차례 이제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 이후 기간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구간들을 뚫어내주는 시점부터는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비덴트와 함께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코인 관련해서는 비덴트, 그 다음에 위지트하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비덴트가 대장으로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대장을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급등할 때 추격하지 마시고요. 시세가 이제 갭이 뜨더라도 어제도 보시는 것처럼 한번 아래로 이렇게 밀어주고 올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분할로 당일 공략을 하더라도
천천히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하신다면 분명히 특약 매수를 하시다가 물려서 고생하시는 일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비트코인의 추세가 꺾이는 가격대 알려드렸는데 비덴트 역시 추세가 꺾이는 가격대는 15,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이탈 나오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상승 추세로 보고 지속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비덴트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파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비덴트가 지금처럼 비트코인 시장의 화랑세를 좀 이어받는다면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손절 라인, 추세가 꺾이는 라인은 15,200원대 말씀해 주셨으니까 추세 잘 확인하면서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전략 시간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